장소에 관한 10가지 보고서. 누군가 내게 묻는다. 아직까지 마르크스 주의자냐고. 자본주의가 보여준 이른바 이윤의 추구에 의해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고 극심한 파괴가 자행된 적은 지난 역사에서 없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럴진데 그 파괴와 재난을 예고하고 분석했던 마르크스에게 어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에 대한 저 물음의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 한 장 지니지 않은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자신의 본향 쪽이 아닌 어떤 밖으로부터 정해진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다. 도로 표지판, 공항의 탑승 표지판, 터미널 표지판 등이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 여행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절망에 의해 여행을 한다. 일단 도착하고 나면 사람들은 표지판에 적혀있던 그 장소가 아님을 문득 깨닫게 된다. 그들이 선택한 고유한 비중을 지닌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으로 표시되는 위도와 경도에 위치하고 현지 시간과 통화만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들이 오고자 선택했던 목적지가 아니다. 그 목적지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왔는지는 잘 어림되지 않는다. 고작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일 수도 있고 세상 전체의 거리만큼일 수도 있다. 장소는 목적지를 목적지로 만들어주던 속성을 이미 잃어버렸다. 경험의 영역을 상실하고만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때로 몇몇 적은 수의 사람들은 저들만의 여행을 떠나고 마음으로 닿기 원하던 곳을 발견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힘든 여행이긴 해도 그들은 그곳에서 가없는 평안을 느낀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그저 예의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기만 할 뿐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진정한 떠남을 행하지 못한다. 용기를 내서 무릎을 일으켜 있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영영 머물러 있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제고국을 떠나는 사람은 늘어만 간다.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는, 가진 것이라곤 제 몸뚱이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그들은 떠나간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었다. 이것이 신자본주의의 빈곤이다. 잔혹하고 긴 여정 끝에 서슴없이 행하는 박대를 당한 후에 믿을 것이라곤 오직 스스로의 끈질기고 강한 용기 외엔 없다는 것을 안 후에 어느 낯선 외국의 통가역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고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 손과 눈과 발과 어깨, 몸통과 걸치고 있는 옷까지, 지붕 대신 둘러쓰고 잠을 청하는 옷까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칼레북은 상가트의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적십자 수용소를 찍은 아나벨 게레로의 사진을 본다. 난민의 신체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그 사진들에서 사람의 손가락은 쟁기질된 땅떼기의 흔적이고 손바닥은 갈라진 강바닥의 기억이며 눈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임을 확인한다. B호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사람이 많아 여긴. 거긴 어디야? 정말? 거기 날씨는 어때? 아, 지금 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세계의 여러 도시와 시골에서 매 시간 행해지는 수십억 통의 휴대전화를 통한 대화는 사적인 것이든 사업상의 통화든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를 알리는 말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싶어한다. 마치 실종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추적이라도 당하고 있는 듯한 태도다. 너무도 많은 추상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때그때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정표를 만들고 또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기 드보르는 30년도 더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적인 말을 했다. 시장이라는 추상 공간을 위해 대량 생산된 상품의 축적은 모든 지역적 법적 장애 요소를 깡그리 부수고 장인적 품질을 유지하던 중세의 모든 사업적 절제마저 산산조각냈던 것처럼 장소의 자율성과 품격 역시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지구가 겪고 있는 대혼란의 주제어가 있다면 비지역화 혹은 재지역화일 것이다. 이는 가장 값싼 노동력과 가장 적은 규제가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줄기차게 힘을 얻고 있는 새 권력의 해외를 향한 허황된 꿈도 말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장소들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상황과 조건과 신뢰를 약화시켜 전 세계를 단일하고 유동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꿈이다. 본질적으로 소비자란 소비하지 않으면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 또는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브랜드 이름이나 상표는 무적의 자리를 일컫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침입자에 대항하여 자기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책략으로 도로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있었다. 스페인에서라면 사라고사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그 반대쪽인 부르고스로 향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오늘날은 그 지역 사람들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외부의 침입자가 표지판을 바꿔놓는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슬픔은 어디로 향하는지, 영원히 있는 곳은 어딘지를 혼돈케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그릇된 방향지시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고객이 되는 것만이 궁극의 구원임을 사람들에게 설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란 이름은 계산하고 값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만 의미가 있지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책을 읽다 보니 참 슬프다. 세상의 표지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소비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침입자가 마치 구원자처럼 보여서 그를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나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낙원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의 마켓에 손님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